안녕하세요. 복지정보통TV입니다. 여러분들은 현금이 필요할 때 어떤 방법으로 찾으시나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통장에서 많은 금액이나 적은 금액이나 일정한 금액을 ATM 기기에서 또는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이 필요시 입금 또는 출금을 하여 사용하실 텐데요. 오늘 영상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첫 번째로 은행 창구 말고 ATM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 시 한도 축소가 됩니다. 기존에는 ATM 기기의 거래 절차도 간다하고 인출 시 현금 문진표 및 인출 사유도 말하지 않아도 인출하는데 아무런 제한 사항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ATM 기기 현금 인출이 어려워집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입출금 관련 정책을 새로 시행하기 때문인데요. 무통장, 무카드 ATM 거래 이용하는 경우 1회 입금액 한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 변경되고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기존에는 한도가 없었으나 300만으로 변경 입금 한도를 축소한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정책이 변경된 이유는 금융위원회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범죄자와 직접 대면을 해서 현금을 거내는 대면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보이싱 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책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시행하면 1회 한도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입금 횟수가 많아지면서 피의자의 돈을 며칠에 걸쳐서 입출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검거될 확률이 증가하게 되어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기존에 은행을 자주 쓰시는 분들은 불편해지는 방식으로 인하여 찬반이 가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4월, 5월에 모두 바뀐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입출금 문진표 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500만원 이상의 현금 인출 시에는 비교적 간단한 문진표를 작성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세분화된 문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인출 시에는 은행 책임자와 상세한 면담을 해야 하며 이는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서 강화된 것입니다. 이 세분화된 문진표에는 고객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만약 분명한 사유 없이 고액의 현금 인출을 고집할 경우 은행 직원 신고 지침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1000만원씩이 아니라 900만원씩 여러 번 거래하면 상세한 면담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시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게 제일 먼저 보고가 들어가며 의심거래 현황만 국세청으로 보고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어은행에서 900만원 현금 거래하고 B은행에서 900만원 거래하면 통보는 되지 않지만 은행끼리 고객들의 입출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있는 게 아니라서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은행에서 900만원씩 거래하더라도 서로 공유되지 않으므로 보고되지 않지만 하지만 어은행에서 하루에 900만원 이상의 거래를 4, 5번 하는 경우에는 은행 직원이 판단해서 금융거래 의심 거래로 보고 규정상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 900만원씩 5, 6 이상 거래를 한다면 은행원이 물어볼 것인데요.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면 은행 책임자와의 면담을 거친 후 국세청으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택 매입 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지원해줄 때 현금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증여세 때문에 계좌 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음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심마크 도입입니다. 최근에는 안심마크가 도입되어서 이전에는 모르는 전화번호나 연락이 온 경우 해당 링크를 눌러야 할지 의심부터 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링크 자체를 누르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3월부터는 공공기관, 우체국, 은행 등에서 문자를 보냈다면 보이는 것처럼 전화번 후 옆에 기업 로고가 표시되며 그 아래에 확인된 발신 번호가 표시됩니다. 이렇게 안심분께서 확인 가능하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온 경우에도 국제 전화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서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일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모르는 전화번호나 연락이 온 경우에도 안심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금융 분야에서 바뀌는 정책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 공유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